디자이너다 시간입니다. 강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나요? 네, 오늘은 3D 렌더링을 공부할 건데요. 3D 형상의 재질감을 표현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질명, 가죽, 금속 이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조명과 배경 효과를 주어 가상의 제품이 실제 제품을 촬영한 사진처럼 만들어보는 실습을 할 겁니다. 우와, 그럼 실제 제품이 없어도 완성된 형태를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준비됐나요? 네, 나는 디자이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소연 씨, 네. 이번 시간에 배워볼 내용들은 3D 매핑, 3D 렌더링이라고도 하죠. 그게 뭔가요? 3D 렌더링 매핑은 가상의 3차원 공간,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가상의 공간에서 어떤 한 형태가 있으면 그 형태에 여러 가지 빛을 줘서 재질감을 줄 수도 있고 컬러를 적용할 수도 있고 또는 배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제 진짜 제품처럼 가상의 공간에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아, 만든 게 이 화면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3D 매핑을 할 때는 주의해야 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일단은 3D 모델링을 불러와서 네. 어떤 한 가상의 공간에 안착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렌더 매핑을 할 때는 그 컬러 지정, 그 다음에 빛에 대한 빛의 조절, 그 다음 배경에 대한 조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진짜 제품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스킬이 좀 들어가야 돼요. 어떤 스케일이요?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 있다 하면 네, 빛을 받아야지 제품이 입체감이 나잖아요. 그쵸. 그럼 빛을 어떻게 줄 것인가? 빛을 제품마다 다 형태가 다 틀리겠죠? 네. 그러면은 똑같은 빛을 주더라도 물체가 받는 건 형태가 달라지면 받는 양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빛도 조절해야 되고 제품의 위치도 조정을 해야 되고 하면서 최상의 효과가 나올 때를 찾아야 돼요. 그 찾는 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쵸. 계속 빛도 세기들 뭐 빛을 좀 강하게 줬다가 약하게 줬다가 또는 반대편에 빛도 주고 또는 이 물체를 또 뭐 돌려보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가장 잘 표현이 되는 뷰를 하나를 찍어서 그거를 이제 실제 매핑을 거는 거죠. 렌더링을 거는 거죠. 그러면은 이 컴퓨터에서 빛을 계산을 해서 수치 연산화 시켜서 가상으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화장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화장 잘하는 사람은 제품을 실사처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개념은 똑같아요.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네. 단지 이건 하나의 툴일 뿐이에요. 여러 가지 툴이 있잖아요. 네. 그 툴 하나만 잘 써도 얼마든지 실사처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은 서현 씨가 이제 하나의 모델링, 3D 모델링 한 거를 불러들여서 우리가 거기다가 빛을 주고 배경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세부적인 디테일한 컬러나 재질적인 표현들을 한번 하면 한번 해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나오는 또 다른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돼 있는 튜토리얼들을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면 빛의 세기는 얼마를 주고 또는 재질은 뭐 스케일을 어떻게 해서 범프를 어떻게 해서 각을 어떻게 줬나 이걸 볼 수 있거든. 그 데이터가 정보가 있으니까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아주 잘 돼 있는 것, 특히 잘 돼 있는 렌더링 그 파일을 얻어서 그거를 불러들여서 분석을 해보면 이럴 때는 뭐 이런 빛을 줘야 되고 이럴 땐 이런 반사값을 줘야 되네 이런 게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어렵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몇 번 해보면 돼요. 네. 몇 번 해보면 저도 이거 만들 수 있나요? 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더 많이 해야 돼요. 네,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진짜 실전으로 연습을 해보고 한번 해보면 감이 올 거예요. 대신에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은 제가 옆에서 조금씩 도와가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그런 여러 가지 뭐 팁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빨리 캐치하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사실감 있는 3D 매핑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네.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자, 소연 씨 이제 네. 실습 시간입니다. 그 렌더링 매핑 시간인데 오늘 중점적으로 그 스터디해야 할 부분은 조명에 대해서 연습을 좀 해볼 거고요. 그 외에 빛이요? 그렇죠. 그 외에 재질 넣는 방법 네. 또는 환경 설정, 배경, 이미지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네. 자, 일단은 한번 이 보면은 재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 한 50까지 되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거는 네. 오, 저 이거 마음에 들어요. 네, 이 소프트웨어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재질들이거든요. 한 번만 끌어당겨 보세요. 이렇게. 막 바뀌죠. 네. 이제 메탈이면 메탈에 대한 그 렌더링 그 튜토리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적용을 해보면 네. 이건 투명이죠. 이거는 안에 다 보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 투명 재질로 쓰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블랙. 그죠. 뭐 여러 가지 컬러들이나 재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돌로도. 그렇죠. 제품을 돌로 만들었네요. 네. 오, 괜찮은데요? 이게 가상의 공간이니까 진짜 막 자유롭게 막 해볼 수 있잖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상상의 나래가 막 펼쳐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상한 제품은 만들지 마시고요. 자,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제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각양각색의 옷을 입혀보는데 진짜 이 제품에 최적화되어 있는 옷을 맞춰주는 게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들의 임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옷을 입혀보듯이 평소에 이렇게 나는 어떤 옷이 어울릴까 이렇게 해보듯이 많은 이렇게 색감이나 뭐 재질 표면 처리 같은 걸 입혀보시고 그에게 걸맞는 걸 만드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아요. 어떤 감각적인 것도 필요한 거죠. 어떻게? 그렇죠. 네. 뭐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네. 충분히 사실감 있는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각도로 계속 뭔가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저도 혼자 배웠어요. 혼자 배워요? 네, 혼자 이것저것 막 넣어보고. 혼자 해보는 게 가장. 근데 뭐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네. 배우면은 빠른 시간에 배울 수 있지만 네. 저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이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를 좀 높였다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렇지만 뭐 부럽네요.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네. 저도 혼자 해보고 싶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서현 씨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하면은 얼마든지 뭐 사실감 있게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다음에는 진짜 자동차나 뭐 이런 진짜 사실감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볼까요? 네. 가능하겠죠?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연습하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3D 렌더링은 3D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만든 3D 형상의 재질적 특성을 부여한 후 조명 효과와 배경 효과를 주어 가상의 제품을 마치 실제 제품을 촬영한 사진처럼 디자인을 시뮬레이션하는 기법입니다. 렌더링을 위해서는 정확한 3D 모델링 형상과 표면 특성별로 면을 분할해서 정리하는 기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파팅 라인에 대한 이해와 3D 모델링 프로그램 활용도가 중요합니다. 쉐이딩은 3D 모델링 과정에서 형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3D 면이 생성된 부분에 색의 농담, 색조, 명암 효과를 주어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단순한 입체적인 형상의 확인은 물론 곡률의 확인, 색상, 패턴 적용의 신속한 확인 방법으로도 활용되는 기능입니다. 3D 형상의 재질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하여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렌더링 전문 소프트웨어에는 활용도가 높은 재질감의 라이브러리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각각의 재질 특성을 사용자가 세밀하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불평제로 시간입니다. 강사님, 이번 시간에 제가 할 과제는 무엇인가요? 안마의자의 3D 영상에 직접 재질을 입혀보고 완성된 3D 렌더링 결과를 만들어 보세요. 조명과 배경 효과도 다 넣는 것이죠. 네, 최종 단계의 제품 외관을 예측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의 불평제로 도전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의자는 어떤 재질로? 불평이 없어질 때까지 도전하고 다시 또 도전하는 불평제로. 디자인을 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을 뚫어져라 살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3D 형상에 색을 넣고 있는 것일까요? 강사님, 소연 씨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3D 모델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3D 매핑, 렌더링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프로그램이 매핑하는 프로그램들이 소프트웨어들이 다양한데 지금 사용하는 것들은 조금 초보자도 쉽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3D 매핑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매핑을 해보면 디자이너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 단계가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제 일단 형태적인 부분은 정리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디자인할 때 하는 그 컬러나 재질적인 표현, 그 다음에 피니싱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 가상의 공간을 통해서 다양하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제품이 나왔을 때 어떤 컬러가 적용이 됐으면 좋고 또 어떤 재질에 어떤 피니싱이 적용되면 좋을지를 지금 가상의 공간에서 지금 여러 가지 표현을 지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고민이 많아 보이는 소연 씨. 재질적 특성만 부여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배경을 바꿔줬습니다. 배경 이미지는 촬영한 사진 이미지도 활용할 수 있나요? 그죠. 원하는 각도에 원하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촬영을 해서 그 배경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3D 모델링 된 데이터를 얹혀놓고 지금처럼 이제 사실감 있게 컬러나 이런 재질적인 부분들을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원하는 재질, 컬러까지 넣어 3D 렌더링을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예뻐. 강사님, 소연 씨의 작업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완성도는 조금 있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빛에 대한 부분, 좀 더 효율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두운 부분을 좀 더 밝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는 재질감 표현에 있어서 이제 표면 처리 부분, 그 여러 가지 이제 범프맵이나 이런 효과적인 내용들을 표출해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사용한다면 훨씬 완성도 있는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네. 렌더링은 해봤는데 어땠어요? 이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막 사물을 이렇게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거기 항목에 있는 뭐 빛의 방향이라든지 뭐 표면 처리 부분을 여러 가지 이렇게 집어넣어 봤는데 좀 이렇게 저는 항목에 있는 것밖에 선택을 못 하다 보니까 어느 방향이 좋고 그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헷갈렸어요. 그 프로그램상에서 옆에 사이드 쪽에 있는 뭐 재질이라든가 빛이라든가 이렇게 배경화면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 그냥 그 노멀한 타입들 기준 컬러들 뭐 이런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걸 이제 계속 이제 끌어다가 재질을 입혀봤잖아요. 네. 그거 외에도 좀 더 내가 원하는 그 재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하려면 일단은 우선적으로 빛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빛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색이 있는데 빛이 없으면은 그 색이라는 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얼마만큼 덩어리감을 줄 수 있느냐 또는 얼마만큼 또 효과를 줄 수 있느냐가 이제 빛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라면 그 환경 맵을 활용해서 최적의 뷰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렌더링화해서 네. 이미지화로 뽑아내는 거죠. 그렇구나. 네. 나중에는 진짜 이게 사람들이 판별했을 때 이게 진짜 팔고 있는 제품인지 네. 그러니까 렌더링한 제품인지를 판별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 분명히 좀만 연습하면 그 스킬이 올라갈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처음에 뭐 실사감이 안 난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잘 돼 있는 튜토리얼들을 가지고 와서 어떤 재질을 썼는지, 빗을 어떻게 줬는지 이런 부분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금방 나도 따라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빛과 어둠은 어디든 들어가잖아요. 화장할 때도 이제 음영을 주고 입체감이 좀 더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특히 제품을 만들 때는 그런 거 항상 주의하셔서 보셔야 돼요. 네. 예선 씨 이제 잘 아셨죠? 네. 다음엔 좀 더 난이도 있는 진짜 실사감 있는 그런 네. 제품을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화이팅 합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거기 있는 빛 처리 부분을 막 다 눌러보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어느 부분이 예쁜지 한번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거기 있는 세팅에 있는 빛 처리밖에 조작을 못하니까 좀 그게 많이 아쉬워서 했는데 강사님께서 좀 이렇게 조언 같은 걸 해주셔서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표면 처리 부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여러 의견을 듣고 다시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는데 아직 좀 연습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재질감을 적용하기 위해 3D 렌더링 프로그램으로 불러들인 모델링 파일의 표면에 다양한 색상이나 재질감을 적용해봤습니다. 렌더링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는 플라스틱, 목재, 금속, 도료, 대리석 등의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본 재질감을 적용해보고 투명, 반투명, 불투명 등의 여러 가지 투명도 조정을 해봅니다.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재질감의 기본값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용자가 직접 만들거나 사진 스캐닝을 통하여 제작한 이미지를 쉽게 표면에 적용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도 있습니다. 3D 렌더링은 가상의 스튜디오에서 제품을 촬영한다는 생각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제품 카탈로그나 온라인 쇼핑몰의 유사 제품 촬영 사진을 자주 보거나 확보해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프로그램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효과를 위해 어떤 값을 얼마나 변화를 주었는지 항상 기록해놓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광고주를 찾아서 시간입니다. 강사님, 이번 시간 광고주를 찾아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3D 렌더링한 결과를 가지고 광고주 앞에서 품평회를 가질 겁니다. 거의 완성된 형태를 볼 수 있으니까 디자인 방향을 정하는 데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디자인 구체화 과정이 완료된 결과물의 품평은 전체 디자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디자인 평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른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네, 그럼 바로 현장으로 가볼까요? 네, 광고주를 찾아서 출발!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인가요? 네, 클라이언트에게 3D 렌더링이 나와서 품평회하러 가는 중입니다. 3D 렌더링 품평회를 하러 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또 자주 뵙게 보시면서 됐습니다. 하세요. 우선 저희가 이제 기존에 3D 모델링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D 매핑, 그러니까 실사화 느낌처럼 이미지화 시켜서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왔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큰 형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픽스가 됐기 때문에 지금 오늘 봐주실 부분은 컬러 부분하고 외관의 재질적인 피니싱 방법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좀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D적인 입체 형상을 보다 사실적이고 정밀하게 표현하기 위해 조명 효과와 배경 효과를 효과적으로 적용한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3D 렌더링 시에는 동일한 모델링이라도 조명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시점과 광원의 종류, 위치 등을 바꾸어가면서 효과를 확인하고 가장 디자인 콘셉트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설정에서 렌더링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렌더링 하게 되면 실제 제품하고 이제 거의 흡사하게 제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유심 있게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제품 스케일로 만들었을 때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실제 진짜 컬러를 칠해봐야지 진짜 이게 제대로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하고 맞는지 그때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판단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모급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컬러 칩들도 3D 렌더링 과정에서 제품 디자인의 형상을 효과적으로 인지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배경 효과 설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내 환경 제품인지 실내 환경 제품인지를 구분하고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제품을 결정해야 더욱 효과적입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좀 더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화시켜가지고 좀 더 폭넓게 좀 선택의 폭을 좀 넓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또 자료를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컬러 보시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서현 씨 오늘 네. 클라이언트하고 이제 여러 가지 3D 렌더링한 이미지를 가지고 품평을 해봤는데 네. 아무래도 컬러적인 부분하고 이게 형태적인 부분은 뭐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컬러적인 부분하고 표면 처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땠어요? 클라이언트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생각해 놓은 컬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든 이 컬러를 조합하는 것도 아무래도 제 취향에 따른 조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게 역시 타겟이 네. 좀 한정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쉬웠어요. 우리가 이제 컬러맵 분석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제 네. 거기서 나온 컬러들 위주로 우선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탠다드 컬러는 뭐 정확하게 적용을 했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도 디자이너의 취향이 있어서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돼요. 디자이너 취향에 따라서 컬러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주관적으로 접근할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분석했던 이미지 맵이라든가 컬러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가 얘기하는 그 주장하는 컬러도 기존에 우리가 분석했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설득을 해야 되겠죠. 오늘도 클라이언트하고 이런 미팅을 해봤는데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조금 더 사실감 있는 피니싱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표현하는 것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죠. 네. 네, 그 작업하는 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3D적인 입체 형상을 보다 사실적이고 정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선 조명 효과와 배경 효과를 효과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3D 렌더링 시에는 동일한 모델링이라도 조명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시점과 광원의 종류, 위치 등을 바꾸어 가면서 효과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장 디자인 콘셉트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설정을 찾아내 렌더링하도록 합니다. 배경 효과는 3D 렌더링 과정에서 제품 디자인의 형상을 효과적으로 인지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실내 환경 제품인지 실외 환경 제품인지를 구분하고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배경을 결정해야 더욱 효과적입니다. 눈의 발전소 시간입니다. 강사님 오늘 과제는 무엇인가요? 제품들 보면 어디 회사 제품이라고 레이블이 붙어 있는 거 본 적 있죠? 네, 제품이라면 다 붙어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소연 씨가 한 3D 렌더링 결과에 레이블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어디든 상관없나요? 네, 괜찮습니다. 3D 공면을 잘 생각하며 잘 보이는 곳에 붙이면 됩니다.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시간 눈의 발전소 시작합니다. 자, 소연 씨. 네. 잠깐 미팅 있어서 나가봐야 되는데 우리가 진행해야 될 그 라벨 매핑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네. 혹시 한번 해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네, 네, 다녀오세요. 다녀올게요. 네. 표를 일단은 두뇌 발전소 오늘의 과제입니다. 3D 렌더링된 결과물에 라벨 매핑하기. 둥글둥글 곡면이 많은 제품이라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해 보여. 왜 그러지? 밑에 들어갔어. 왜 이래 이거? 입체 표면이라 그런지 모르겠어. 원하는 크기와 방향이 매핑이 되지 않는데요. 이상한데. 이거를 강사님한테 물어볼까?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전화 찬스.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 봅니다. 네, 씨. 아 강사님, 네. 제가 지금 안마의자 전체 매핑은 다 했는데 그 네. 기업의 로고를 레이블 매핑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우선 적용하려는 로고나 이미지를 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네. 그 PNG 파일로 고해상도로 변환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 라벨을 붙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네. 혹시 PNG 파일 작업해둔 거 있죠? PNG 파일은 제가 작업해 놓은 게 있어요. 네, 잘했네요. 그 우선 카메라 뷰에서 네. 그 내가 적용할 위치를 직교 모드로 적용하세요. 직교 모드로. 네네. 그리고 투시도 모드도 상관없는데 네. 그 정확한 위치를 보려면 직교 네. 모드로 내가 원하는 면을 정확히 화면에 위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재질에서 네. 그 라벨 불러오기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불러오기 했으면 위치를 선정하고요. 네. 그 사이즈, 각도, 빛의 세기 등을 적절히 조정해서 마무리하면 돼요. 이해됐나요? 이해가 됐어요, 이제. 감사합니다. 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네네, 수고하세요. 네. 직교 모드였구나. 방법을 이해했더니 일사천리로 과정이 진행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완료. 라벨 매핑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봐도 라벨 위치가 잘 보이네요. 일단 강사님이 하라신 대로 했으니까 괜찮겠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라벨 매핑은 3D 렌더링 과정 중의 하나로 3D 공면의 별도의 특정 평면 이미지를 직접 인쇄한 것과 같은 느낌으로 표현하거나 별도의 인쇄물 스티커를 부착한 듯한 느낌으로 표현하는 표현 기술을 말합니다. 라벨 매핑의 일반적인 순서로는 먼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3D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레이블 매핑 자료를 만들거나 스캔한 이미지를 정리하여 배경이 투명인 PNG 파일로 저장합니다. 둘, 3D 렌더링 프로그램에서 레이블 매핑을 할 3D 모델링 형상을 가져오기 합니다. 셋, 저장한 PNG 형식의 이미지 파일을 가져오기 합니다. 넷, 매핑을 원하는 3D 모델링 면에 올려놓고 크기와 위치 등을 조정합니다. 이 작업에 익숙해지면 각종 인쇄 사항의 제작 및 부착 등 다양한 그래픽의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 제대로 배우는 시간, 실수가 먹일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실수를 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거는 약간 금색... 똥색이냐? 네. 의사소통할 때 표현은 이처럼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